안녕하세요. 2025년 2월 1일자 178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CL을 보실까요? CL이고요. CL 차트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74와 76 레인지 이 안쪽에서 장이 움직일 확률이 더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월요일에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의 영향을 받아서 72.46 라인까지 밀렸다가 지지받고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72.6 라인과 71.46 라인은 제가 9월부터 12월까지 저항선으로서 사실은 70.46이 더 강한 저항선이죠. 그리고 여기 위에도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72.46 근처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모습 보일 수 있었죠. 그래서 되게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던 두 개의 레벨인데 그중에 위쪽 레벨에서 지지받고 올라갔고 화요일, 수요일에도 마찬가지 그리고 목요일에도 걸치고 금요일에도 걸치고 여기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운 트렌드 라인에 목요일까지 여기에서 저항을 받았다가 금요일에는 걸쳤지만 일단은 뚫어 올렸고요. 그 금요일에 이 두 개의 크로스되는 지지를 확실하게 받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보면 지금 이게 음봉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사실 15분봉을 보면 이게 지금 세틀먼트라서 세틀먼트 가격이 72.53이라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는데 세틀먼트가 현지 시간으로 2시 15분 뭐 이때쯤에 됩니다. 그래서 2시 15분이면 이때쯤에 세틀이 되는 바람에 여기서 2시 15분 봉 끝에 여기죠. 여기. 그래서 여기서 세틀이 되는 바람에 음봉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현지 시간 3시 반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타리프 그러니까는 관세죠. 관세에서 그 멕시코하고 캐나다 관세 이야기가 이제 확정됐다. 뭐 거기서 뭐 미리 거기에 대한 뭐 리액션을 달라 그랬는데 뭐 없었다. 뭐 액션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토요일부터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2월 1일부터 타리프가 적용이 된다. 뭐 그 얘기하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에다가 그 얘기 나오자마자 74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74까지는 못 가고 73.84까지 갔다가 뭐 세팅 내려와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차트는 세틀먼트 기준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심지어 고점이 여기 있었지만 마치 고점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 같은 그런 차트가 돼버렸죠. 73.30이 그 전까지는 고점이었는데 거의 50틱 이상 올라간 고점을 놓고 이렇게 내려온 것처럼 음봉을 만들어서 뭐 조금 이상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근데 원래 그렇게 계속 차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달라진 건 없죠. 그래서 여기서 확실히 지지받고 이렇게 끝까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74까지는 닿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 74, 75, 76, 지난주에 만들었던 요 레인지가 뭐 그 안쪽으로도 들어올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74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그 트럼프가 발표했었던 내용 중에 아직 EU에 대해서는 워킹하고 작업 중이다. 그리고 차이나도 중국도 작업 중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유럽 쪽에 그 관세가 붙기 시작을 하면 아무래도 오일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유럽 타리프가 결정이 되면 유가도 좀 더 치솟을 예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74가 뚫리는 상황은 EU에 대한 타리프가 확정이 되면 이 74가 돌파가 될 것이고, 그게 아니면 74를 쉽게 뚫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한다고 보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74를 뚫고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에서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지금 여기서 걸쳐 있는 걸로 일단은 뚫렸지만 계속 유지돼서 71.46 밑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여기 밑에 이렇게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있지만 이게 여기서도 작용을 안 했고, 여기서 뭐 지지선으로 쓰였죠. 여기서도 그냥 지지선으로 쓰일 가능성이 조금 있긴 합니다. 어쨌거나 70달러는 지켜질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레인지는 70달러에서 74달러 이 레인지가 메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 밑에서 올라온 요 트렌드 라인이 강하게 작용을 해서 반등을 하게 된다면 이제 74, 75까지 가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거는 매크로만으로 봤을 때는 74를 뚫기 어렵다는 얘기고, 테크까지 돼서 이 트렌드 라인이 지켜진다면 74, 75도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76까지는 조금 어려워 보이기는 하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70달러 중반을, 뭐 적정 가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여러 가지 그 공급 이슈가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공급 사이드에서 계속 증산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하면 좀 더 빠져서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서 75에서 더 밀려서 70 초반 70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레인지를 가능한 레인지로 본다고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 트렌드 라인이 지켜지면 다시 75까지 가겠지만, 그게 안 되면 70까지도 밀려서 70에서 74 정도에서 마켓이 형성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리고 그 중간에 71.46과 72.46이 위아래로 강한 지지 저항선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정도로 CL은 정리하겠습니다. 뭐 좀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여러 가지 그 트럼프 관련 이야기들 때문에. 다음에 ES 볼게요. ES는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월요일에 그 딥시크 이슈로 훅 빠졌지만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정확히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지받고 올라가서 6039.75 라인은 일단 버텨냈고요. 그리고 나서 밀려 내려올 만한 그런 상황에서 버텨서 6102.25를 잘 버텨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도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이 빠졌죠. 그 실적 이후로. 그게 수요일날 실적이 나왔으니까 이제 목요일장인데도 장 자체는 잘 버텨냈죠. 그리고 나서 뭐 메타가 잘 올라갔고, 뭐 테슬라도 그때 있었는데 테슬라도 선방을 했고, 그런 상황이고, 목요일날 장 끝나고 나서 애플이 실적을 발표했죠. 아마존도 그때 발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아니고 그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죠. 2월 첫째 주에 구글이랑 알파벳이랑 같이 실적이 나오는 걸로, 수요일이 알파벳이고 목요일이 아마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2월 말이고요. 브로드컴이랑 엔비디아, 그리고 코스트코가 3월이죠. 제가 체크해드리는 그 8개 종목 중에서 이번 주에 3개, 다음 주에 2개, 그리고 2월 마지막 주인가에 2개, 코스트코 3월에 하나,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애플이 실적 이후에 좀 올랐죠.
근데 뭐 아주 많이 오르지는 않았는데 하여간 실적 자체가 잘 버틴 걸로 나왔고요. 그래서 좀 장중에는 상승하는 것 같았습니다만 여기서도 보신 것처럼 타리프 얘기가 이제 로이터에서 이제 타리프 얘기가 먼저 나왔죠. 그리고 나서 그게 뭐 일부 조금 안 좋은, 그러니까 틀린 말이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지만 어차피 빠질 건 그 타리프 나올 건 나오겠구나 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 직접 하고 나서는 오히려, 뭐 딱히 더 내려가거나 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타리프 영향으로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빠졌지만 지금 빠져서 내려온 게 6065.50인데 여기서 6065.50이면 여기 어디 근처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틀먼트 가격을 놓고 보기 때문에 마치 상승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상승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빠졌다는 거. 그래서 6053.25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지만 이 위쪽에서 장이 마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오픈이 106이니까는 음봉을 만들었네요. 그렇죠? 만약에 그 종가를 가지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지금 실제로 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뭐 도지를 만들었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근데 얘만 이 하루만 그 실제 종가를 할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또 그 세틀먼트 가격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맞죠. 특히 선물은.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게 상승한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장 막판에 훅 빠져서 내려왔다는 걸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기서 따로 새로 트렌드 라인을 그릴 건 없고 뭐 말씀드린 대로 잘 버틴 거로 봐야 되겠죠. 딥시크의 충격을 그래도 잘 버텨냈다. 더 빠질 수 있었는데, 뭐 이렇게 봐야 되고, 또 딥시크 자체가, 월요일, 화요일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뭐 전혀 파급력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 당시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실 더 들여다보니까는 뭐 그렇게 아주 많이, 빅테크들을 위협할 만하지는 않다. 물론 거기에 받아들여야 되고 변화할 것도 있지만, 뭐, 여러모로 봤을 때, 딥시크 자체가, 그 판도를, 그 비즈니스 환경은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환경은, 딥시크 자체가 뭔가 시장에서 도미넌트 될 만큼의 어떤 파괴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걸로 일단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AI 관련 종목 내지는 AI 관련 산업의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것으로 향후. 그래서 다시 어널리틱스도 다시 해야 되고 환경 예측 뭐 사업 계획 이런 것도 다시 써야 될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우월적 지위를 잃기는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쪽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일단 잘 버텼고 다음 주에도 뭐 아무래도 타리프 영향이 있어서 더 월요일에 더 빠질 가능성도 있지만 쉽게 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알파벳이랑 아마존이 시장이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그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가이던스가 형성이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조금 다시 보합세를 유지를 하면서 지금 현재 여기서 보시는 거는 6039.75, 60152.75 있는 여기 이 레인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 일단 여기서 내려와서 610.25 여기가 일단 여기서 시작을 하겠죠. 이 아래에서. 왜냐면 여기까지 장에서 지금 뭐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장이 마감이 됐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장이 시작을 한다고 치면 더 뭐 이 6102.25가 저항선이 돼서 레인지 자체가 여기 이렇게 형성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만 일단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가능성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더 밀려 내려오면은 여기에 이렇게 새로
뭔가 레벨이 아니네요. 이렇게 레벨이 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위쪽이라고 보고 더 빠져서 내려오면은 이 정도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레인지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NQ죠. NQ 여기 저장을 하고 NQ죠. 네, NQ도 잘 버텼습니다. 뭐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사실 오른 거라고 할 수가 없죠. 그냥 부합이라고 보면 됩니다. 워낙 월요일에 이렇게 많이 빠져서 내려와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트렌드 라인이 은근 작용을 했다. 그리고 이 트렌드 라인,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이 작용을 했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워낙 여기에서 이 안쪽에서 올라갈 건지를 보다가 갑자기 딥시크 쇼크 때문에 월요일에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이 위까지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일단 금요일은 이 치고 올라가는 것까지는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바로 빠졌죠. 누구 때문에? 트럼프 타리프 때문에 빠졌죠. 그래서 2일 지금 대충 21560이면 어디냐면 21560이면 뭐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고 보면 거의 밑에 바닥까지 이게 저점 그 위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세틀먼트까지 다 내려온 다음에 네, 거기 그 근처까지 내려와서 끝났군요. NQ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이게 지금 또 이게 어떻게 됐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됐죠. 그래서 뭐 여기서 아래쪽 연결하는 선으로 하면 여기 트렌드 라인을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더 새롭게 그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죠? 여기에 거여져요. 그래서 뭐 이런 트렌드 라인이 하나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지금 1, 2, 3 요 안쪽에 갇혀 있는 그런 모양새가 돼버린 상황이라서 더 빠져야 될 것을 그나마 NQ가 좀 더 잘 버틴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 실적 이후에 목요일 실적 그리고 애플 실적 해가지고 잘 버티다가 타리프 때문에 일단 밀려 내려왔는데 뭐 ES 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처질 가능성 없지 않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밑에까지 뭐 2만 1000 정도까지도 뭐 내려올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만 일단 월요일 상황을 보고 다음 주 NQ에 있는 실적도 좀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 그대로 유지되고요. 이 트렌드 라인도 있고 그런데 지지선은 여기까지 이거하고 이거 두 개 말고는 이 사이에 이런 것들은 지지선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빠지면은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 트렌드 라인이나 2983.75 그러니까 21,000에 해당되는 거죠. 21,000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21,000과 21,820 사이에서 이렇게 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은 이런 정도의 트렌드 라인은 가능하겠네요. 그쵸? 그래서 저항선은 이 정도 가능은 한데 그 저항선이 21820 레벨까지 저가 이렇게 이 레인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요 다운 트렌드 라인도 여기쯤에서 닿으면 2월 말까지는 아직 아니죠. 너무 멀었죠. 그래서 2월 초에 21,822 정도가 상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승 모멘텀보다는 하락 모멘텀은 더 크지만 그 모멘텀을 잘 버텨내서 보합으로 틀어막은 상황이니까 그런 걸 고려하시면 일단은 상승보다는 하락에 좀 더 무게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타리프 관련된 것들의 후속 이야기가 또 나오면 뭐 상승 반전도 가능하고 하락 반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매크로 뉴스들을 좀 더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보시죠. 비트코인 차트.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도 이 트렌드 라인 요 정도까지 가면서 약간 상승하는 무드였는데, 지난주는 좀 분위기가 달랐죠. 그래서 일요일도 내려오고 화요일에 뭐 집시크 관련돼서 요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았고 그러고 나서 바로 화요일 반등해서 뭐 이거 거의 그 NQ랑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죠.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이슈가 없고 매크로 이슈가 있을 때는 NQ를 추정합니다. 그래서 NQ를 따라서 갔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수요일에 있었던 레이트 디시전은 거의 뭐 완전히 생 무시를 당했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죠.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뭐 동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의 98% 이상 동결한 걸 알았고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할 때도 다 이미 알려진 내용들이었고 금요일날 PC 발표가 나왔지만 PC 발표가 나왔음에도 PC 발표가 그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기가 어려워 보이는 매크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을 오르다가 타리프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뭐 결론은 떨어졌으니까 그게 뭐 영향이 있겠냐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 일드가 다 올랐습니다. 일드가 올랐다는 얘기는 다음 레이트 시전에서 인하할 기대를 안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아직 뭐 한 달 이상 남았던가요? 3월인가요? 다음 게 그죠? 3월까지 지금 페드와치 보고 있는데 다음이 3월 19일이죠. 그래서 3월 19일에 지금 현재 페드와치가 82%가 동결입니다. 그런데 PC 결과 오늘 나오면서 어제 어떻게 됐었나 좀 볼까요? 어제 82였는데 오늘도 82네요. 네. 뭐 큰 PC에 의해는 영향은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동결 내지는 뭐 최소한 내리진 않는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장은 그거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뭐 쉽게 오르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주식시장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실적 때문에 NQ는 잘 버티고 방어를 한 상황이고 그거에 코릴레이트 되어 있는 비트코인도 뭐 쉽게 날아오르지 못하고 이렇게 약간 눌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타리프 얘기 나오면서 NQ가 훅 밀리자 비트코인도 같이 밀렸습니다. 그 타리프가 되면은 비트코인이 사실 빠질 딱히 이유가 없죠. 그런데도 NQ랑 코릴레이트 돼서 빠진 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NQ가 하는 것처럼 뭐 여기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 그리면 거기에 지지받는 뭐 거의 NQ랑 똑같죠?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은 딱히 다른 이슈가 없어서 NQ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NQ를 보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셔도 당분간은 비트코인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짝 보시면은 이 빨간색 선과 10만 라인이죠. 10만 라인과 이 위쪽에 있는 이 레인지에 갇혀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레인지에 이렇게 갇혀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이 그렇게 뭐 강해 보이는 트렌드 라인은 아니죠. 그래서 얘는 아마 쉽게 깨질 수 있고 그렇게 쉽게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빨간색 레인지하고 파란색 레인지 안쪽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이슈가 없다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이 패러렐 채널은 지워도 될 것 같죠? 네, 그리고 뭐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 빨간색 가는 거랑 굉장히 패러렐해 보입니다. 그래서 얘도 이 빨간색 라인은 계속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각도를. 그리고 네, 뭐 그렇습니다. 이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뭐 이 10만 라인과 이 위에 있는 10만 5,800 라인 안쪽에서 장이 벌어질 확률이 되게 높고 이 트렌드 라인은 별로 강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일단 NQ랑 비교하기 위해서 그린 거지 이게 트렌드 라인으로서 그린 건 아닙니다. 이거 지워버릴게요. 그래서 NQ를 따라서 가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뭐 굵직굵직한 실적 발표도 있었고 그리고 딥시크 때문에 훅 빠져서 정신 없었던 그 주식 시장도 있었고 레이트 시전도 있었고 막 되게 정신 없는 한 주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켓의 움직임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었고 특히나 CL 같은 경우는 데일리 볼라틸리티가 아직도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저 그 전주보다 조금 나은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2달러가 되지 않습니다. 2달러 안 되면 트레이더들은 먹고 살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런 부분 고려하셔서 그 기준 레인지 같은 것들 조금 줄이시면 좋겠고 제가 그 설날 당일날 밤에 만든 라이브 그거 보시면 레인지 같은 거를 조금씩 축소하고 그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라이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보시면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아마 다음 주쯤에 제가 공고 나가겠지만, 이번에 조금 굉장히 길게 신청을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3월달 강의, 그 선물 매매 강의, 그것도 신청 올라오면 공지를 할 테니까 신청해 주시고요. 중간쯤에 왜 선물 트레이딩 해야 되나 뭐 이런 내용에 대한 동영상도 하나 만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신청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고맙습니다.